네, 세 분의 전문가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여러분께서 같이 들으신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결과 발표, 네. 놀란 분들도 많고 네. 미흡하다 이렇게 느낀 국민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중요한 건 네. 어제 촛불 민심 네 번째 또 나왔죠. 타올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가 있는 사실상의 피의자가 됐다. 네. 이렇다면 이제 정치권도 뭐 물러나라, 퇴진하라 이것도 있지만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문일답에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적시가 됐다. 아, 명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다면 네. 문서적으로도 확실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다면 탄핵 절차가 시작돼야 된다는 토대가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탄핵이라는 거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을 때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뭐 헌법은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은 없을지라도 이거는 이제 형법에 위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로서는 하야만 주장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어저께 친박단체 등에서도 야 의혹만 가지고 하냐 뭐 이런 피켓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의혹만이 아닙니다. 의혹을 넘어선 거죠. 그걸 훨씬 넘어서 이제 혐의가 특정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그 혐의 특정된 법률 위반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야당도 하야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하야는 정치적인 주장으로 남겨두고 그다음에 정치적 해법 중에 또 하나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야권 그 잠룡들의 그 모임 그다음에 내일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런 걸 거쳐가면서 급속하게 전국은 탄핵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소종섭 국장님. 네. 대통령의 이름이, 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공소장에 이름이 적시됐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뭐 그만큼 이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이번 최순실 그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관련된 이 부분이 그만큼 중하다는 것이죠. 사실 뭐 검찰로서도 그동안에 수사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여기다 이름을 공무원관계로 적시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조사를 안 했음에도, 조사를 거부했음에도 이름을 그렇게 넣을 정도라면 이미 확보된 기존의 물증과 진술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일문일답에서 얘기죠. 나온 얘기가요. 말씀 도중에 정식 피의자로 입건된 걸로 봐도 좋다. 네. 라는 얘기가 지금 중앙지검장에 확인이 있었다니까 더욱 확실해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에서 입수된 파일들, 그리고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 기타 등등을 통해서 검찰이 어차피 증거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네. 많은 증거가 확보됐다는 얘기고, 네. 저 부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지만은, 조사를 앞두고도 박 대통령한테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피의자냐 참고인이냐 이런 네. 논란은 더 이상 없어지는 그러니까 피의자가 거예요.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피의자 박근혜 네.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에는 유영하 변호인의 말대로 변호사의 말대로 수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보다 확실해진 공소장에도 이름이 나왔고 네.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수사본부장이 얘기했다면 네. 조사 방식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달라져야죠. 지금 서면 조사는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물 건너 갔다. 네. 네. 최소한 방문 조사, 어쨌든 제3지역에서 대면 조사.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검찰 소환도 포털라인. 피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몰래 들어갔다 몰래 나왔다 이러면은 국민들 공분은 계속 커지고요. 촛불이 어제부로 거의 들불이 됐는데 네. 횃불이 또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애매한 사안이었어요. 네. 헌지에서 기각이 됩니다. 한 약 3개월의 직무정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범죄로 명백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국정을 엄청나게 농단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보니까 네. 재단 설립도 허위로 했다. 이사 선임이나 다 이게 정경련이 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한 거다. 인사에도 개입했다. 인사에도 개입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기업들을 강요를 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강요는 명시가 네, 됐습니다. 명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최순실과 대통령은 공모한 정황이 뚜렷하다. 네. 이 정도면 이게 피해가기 어려워서 네. 야당이 그동안 조마조마했던 건 자, 헌재가 좀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 탄핵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 가면 기각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네, 혼란 아니냐. 헌재에서
기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네. 오늘 오후에 저는 야권 지도자들이 아주 명쾌하게 탄핵을 합의할 것으로 지금 전망합니다. 국회에서 비상시국 정치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권 잠룡들의.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뭐 주의제가 되지 않을 수 없겠고. 자, 이동영 차장. 네. 지금까지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여러 가지 조사 방법 얘기했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는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좀 회피하겠다라는 의사를 사실상 분명히 밝혀왔는데 검찰의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피의자로 적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청와대 쪽에서 보였던 자세는 수사를 피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원했던 어떤 간접적인 조사, 서면 조사 내지는 제3장소에 의한 이런 그 대면 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검찰에서는 제1번으로 소환 조사를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피의자로 명백하게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조사를 청와대가 회피하고 있었다. 이런 게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검찰청사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할 명분이 검찰에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야에서도 이제 반응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 문제가 특검 수사, 뭐 국정조사, 특검 수사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정치권도 이제 책임이 여야에게 특히 야권에게도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이제 어제까지 해서 촛불 집회가 4차가 있었고 이번 주말에 이제 5차 촛불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26일로 예정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사실 촛불 집회에 대한 그 분노 게이지는 점점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촛불 집회에 대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약간의 피로감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야권 입장에서 본다면 언제까지 사실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할 가능성이 저런 말도 약해진단 말이에요. 나왔군요.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99% 입증이 가능하다. 100%라니까 그러니까 말이 저런 거지 뭐 네. 100% 실질적으로 다 입증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 주십시오. 그렇다면 자 야권에서도 여기에 뭔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대안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가능성이 없는 퇴진 얘기만 계속 주장을 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네. 이럴 경우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혼란한 정국 이것을 계속 야권이 즐기고 있는 것 아니야? 뭐 이걸 괜히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보다는 수습을 안 하고 이런 상태를 오래 끌려고 하는 어떤 정략적인 목적이 숨어 있는 것 아니야? 네.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확실하게 이 본인들의 정치적 주장과 별개로 네네. 확실하게 이 정국을 매듭 짓는 이런 정도의 로드맵을 제시할 의무가 야당한테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자 국회에서 뭐 추천하는 총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별개로 탄핵을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야권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비판적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야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이나 내일쯤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 다른 그 야권의 어떤 그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이제 국민의당의 반응이 일단 나왔는데 국민의당은 혐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누리당에서도 이 대통령의 공모 혐의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 저런 반응이 이제 뭐 이정현 지도부의 그렇겠죠. 의견이겠지만 대통령의 대면 조사,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한다. 이 말은 아직도 뭐가 좀 지도부와 이 비박계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 이제 검찰의 저 발표가 상당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일단 야권은 제가 보기엔 투트랙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는 야3당이 합의하는 총리 추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그동안 국민의당이 주장을 했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약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일단 총리를 야권에서 추천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내각을 좀 정비를 하고 네. 한편으로는 또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국민의당이 경우는 방금 청와대에는 아무 반응이 없지만 국민의당에서는 방금 나온 얘기는 탄핵 얘기를 드디어 국민의당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뭐 너무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하는 것은 이번 주에 조사를 할 때 혹시라도 오히려 정보를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하지만 이번 검찰의 발표가 새누리당에도 저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니까요.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제 뭐 나온 뉴스를 보면 다음 주 정도에 남경필 경기지사라든지 탈당한다고 하죠?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네. 10여 명의 탈당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검찰의 발표가 이루어짐으로써 저는 이 비박계, 비주류의 이 탈당의 흐름이 더욱더 어떤 세를 더 불려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탄핵에서
더 탄력적인 네. 그러니까 작용을 할 것이다. 아니 근데 조금 제가 예, 이제 예, 예. 개념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혐의를 적시했어야 한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예. 근데 저건 무슨 얘기냐면 저건 법률적으로 이해가 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이형렬 본부장이 그 설명한 것은 요지예요, 요지. 공소장은 저 굉장히 깁니다. 엄청 길게 그 써 안에 있죠. 보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예, 예. 돼 있는데 지금 개요만, 이형렬 본부장은 네. 개요만 설명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약간 뭐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공소장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명이 돼 있다. 그런 거. 네, 그 내용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검찰이 그동안 언제 99% 입증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그런 수치를 제시한 적이 기자회견에서 없죠. 밝힌 적이 없어요. 네. 저건 무슨 얘기냐면 물증과 진술이 명확하다. 이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야당 투트랙 전략 외에 새누리당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지도부 사퇴 문제라든가 이게 수습하지 않으면 그렇죠. 청와대 반응을 지금 대신 낸 거거든요. 특검까지 지켜보고 네. 진상규명이 다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게 지금 청와대의 시간 끌기와 궤를 같이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워터게이트처럼 탄핵 직전에 사임, 하야를 하든지 네. 아니면 탄핵이 헌재에서까지 통과가 돼서 대통령의 이제 이 실각이 확실해지든지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네. 시간의 문제인데 야당은 오히려 이 여러 야당이 있죠. 대통령이 지금 사퇴 카드를 던지면 대혼란에 빠져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당이 오늘 오후에 회의 이후에 바로 액션할 거는 두 개예요. 영수회담 빨리 하자. 그리고 총리 추천하겠다. 네. 예, 야권에서 합의해서 이 다음에 대통령의 시간 문제로 하야가 되든 뭐 탄핵이 되든 이거는 어제까지 국민의 요구가 관철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은 최 부장님 말씀처럼 정치권의 숙제와 책임으로 고스란히 남겨질 겁니다. 국면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습니다. 이런 오늘로 얘기들이 전환이 들어오고 된 거죠. 있는데 이동영 차장. 예. 그런데 어제 그 네 번째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가서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요. 네. 이 자유 발언대에 올라선 일반 시민들 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자 로타리. 그렇습니다. 예. 뭐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높았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뭐 하고 있느냐. 네. 국민들은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당신네들은 도대체 해결하는 자세를 본 적이 없다. 정치권 질타가 엄청 많았다고요. 야당에 대한 그 대선 후보라고 지칭되는 분들에 대한 이름 실명 하나하나 거론되면서 네. 그동안 뭐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온 국민이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앞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지지율은 얼마씩 변하는지 낱낱이 조사해서 반드시 공개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 것을 보면 야당 정치인들도 오늘 발빠르게 이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고 또 검찰 조사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떠한 혐의들 이런 것들을 갖고 정치권에서는 탄핵이든 뭐든 뭔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국민 민심의 화살은 반드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발표된 지 40분이라는데 청와대는 지금 회의를 한광호 실장 주제로 당연히 회의를 하겠죠. 아직 반응이 없는데. 회의를 해서 아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가 뭔가 반응을 내놔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나의 입장은 뭐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조사를 받겠다 하는 부분을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피의자가 됐는데.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죠. 아니 그렇죠. 이미 피의자가 됐는데 피의자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광욱 실장이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네. 몇 가지 대안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시하면 박 대통령이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설명을 국민한테 한 번 더 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검찰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네. 그 부분에서 입장 표명을 보다 그 상세하게 내놔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정식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면 대통령으로서 뭐 무슨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한미일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네. 뭐 가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런 일정 자체가 다 재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 국장님? 글쎄 그게 맞겠죠.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과거랑 완전히 달라진 거고 단순한 공범관계를 넘어서 사실상 이제 피의자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이 그동안에 청와대에도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공소장에 명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어떤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검찰 조사
일정 언제쯤 내가 나가겠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내일 중에는 표명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 또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숙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공을 쥔 그 상당 부분의 책임은 이 민주당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뭐 그러니까 민주당하고의 영수회담만 추진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네.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계엄령 발동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추미애 얘기를 대표. 추미애 대표가 얘기를 하질 않나, 그래서 약간 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지지를 철회한 그 일단의 국민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야당에 대한 지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야당에서 뭔가 이 오락가락한 면이 아니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의 가능성,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아까 저 얘기했듯이 바로 한꺼번에 이 국민의 비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적어도 거기도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뭔가 확실한 그 전국 수습 방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뭐 한꺼번에 만나서 거기서 무슨 해법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를 네네. 안정 쪽으로 갈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마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의 그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동경 차장. 네. 이제 5차 집회, 이런 걸 숫자를 매기는 것도 참 민망하긴 하지만 200만, 300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오늘 이렇게까지 이제 검찰의 발표가 나왔고 국면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저 4차 집회까지 나와서 추운 날씨에 고사리 손까지 나오는 이 민심, 우리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만약에 이번 주에 뭐가 안 나오면 더 좀 커지고 더 강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5차 집회 때부터는 어떤 주장이 나올지 계속 갈수록 폭과 깊이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청와대에서 내놓은 답변은 뭐냐면 계속해서 민심을 엄중하게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내놨거든요. 살펴보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요. 아니, 그거는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는 다 알고 네. 청와대가 답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답을 주지 않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한 것은,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생각이 없어요, 라는 말에 반어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5차 집회가 이거는 어느 쪽으로 튈지, 어느 쪽으로 목표를 삼게 될지 정치권이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긴장하고, 자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목표 비판의 대상은 자신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을 향해, 나라를 위해서 대안을 빨리 제시를 해야 될 시점인 겁니다. 자, 야당이 15분 뒤에 야당 대선 주자들이 이제 정오에 비상회의를 갖는다고 하고, 뭐 새누리당, 뭐 여야당이 다 회의한다고 하고 2시에도 또 새누리당도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오후에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중에 이제 저 양쪽에서 다 같은 대책을 내놓을 거로 보는데, 사실은 뭐 저 야권 잠룡들이 지금 뭐 회의하는 거는 네. 그냥 무슨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결정권은 역시 추미애 대표하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공식적인 당의 프로세스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선 주자들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도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런데 네. 그것도 결국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이거는 한 목소리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탄핵을 추진하자 정도가 아니겠는가 싶고, 여권에서도 지금 여권의 비상식 국회라는 건 결국은 비박계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아마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자. 네. 왜냐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좀 더 구체화됐기 때문에. 피의자 공범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그 국면으로 넘어가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협조하겠다든가, 우리도 각자 뭐 논의를 해보겠다, 지금 네. 탄핵 그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수희 변호사가 네. 그 혐의를 쭉 받아 적더니 계산해 보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 적용된 3가지 혐의로는 네. 최고 15년 정도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안종범 수석은 한 7년 남짓,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형량 자체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까 이영렬 이 팀장이죠, 발표할 때 잘 들어보시면
뇌물죄 적용도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할 텐데 네, 3자 뇌물. 예. 특검에 이걸 넘길 때까지 성실하게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숙제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별수사팀도. 네. 그리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형량이 높은 게 뇌물죄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적용 가능성을 이제 추가해서 검토할 거고 이번 팀이 공소장을 변경할 거냐, 특검으로 그 또 증거를 그대로 이관할 거냐, 네. 요건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어제 이 제4차 촛불 집회에서 새로 등장한 구호가 있습니다. 뭡니까? 3차 때까지는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였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하야하라도 있고, 네, 빨리 네. 탄핵하라도 있고, 예, 예. 요구가 여러 개인데, 어제는 세 개 구호가 박근혜는 하야하라. 그리고 박근혜를 퇴진시켜라. 세 번째가 박근혜를 구속하라가 등장했습니다. 체포하라. 네, 체포하라, 구속하라. 이게 네. 법적으로 엄단하라는 국료가 나오는데, 오늘 비상시국회의에 돌발 변수가 있어요. 네.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득표를 해요. 네. 이게 지금 누구냐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인물인데 네, 네. 뭐냐면 지금 가장 사람들이 광주 집회에서 어제도 네. 아주 날선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왜냐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세게 지를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강경파들이. 예를 들면 대세론을 끌고 가는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통이 터지는 게 그러면 최순실 일파가 지금 이 빨아들인 돈들 도대체 네. 얼마인지 네. 이게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몇 조인지 네. 이걸 밝혀야 되고 악착같이 끝까지 이걸 환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겨울에 네. 노인들이 800원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몇백억, 몇천억이 이게 웬 돈이냐? 네. 국민들의 분노가 임기치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돌발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좀 예의주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쪽에 아마 힘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이제 마무리로요. 이제 국민들은 특별검사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까? 예, 일단 그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2명을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부적절한 그 자격 요건이 미달하는 분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일단 수사 경험이 많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 검찰 수사가 기반을 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 뇌물죄를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오늘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됐습니다만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적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특검 수사에 최종적인 이목이 쏠릴 거는 분명한 겁니다. 네, 마무리 바로 한 팩트를 말씀. 하나 네. 수정하자면 네네. 사실 여야가 합의하는 건 아니고요. 두 야당이 합의해서 추천하도록. 국민의당과 그렇죠. 민주당, 민주당과 민주당이. 국민의당. 근데 만약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정말 친야 성향의 특검을 그 합의해서 추천한다. 내지는 각자 추천한다 할 경우에는 그 특검의 중립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이 발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특검의 중립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지금 두 야당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특검의 선정도 역사적입니다. 네.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